자, 독해책 59페이지. 자, 요약문 파트 실전 적용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저번 시간에 요약문 완성하기 문제 유형을 배웠잖아. 자, 요약문 완성하기는 자, 주어진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잖아. 그치? 자, 요 네모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지문의 주제문이다. 우리는 주제문을 완성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런 요약문은 무조건 문제 풀 때 이 네모를 먼저 꼭 읽으랬잖아. 그리고 위에 지문을 읽는다. 오케이? 네모를 읽고 어떤 글에 대한 내용인지 대강 짐작 가능하게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모를 먼저 읽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네모를 보자. The activities you choose. 네가 선택하는 활동들. 자기 전에.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필요한 애가 누구냐면 여기 동사 자리야. 네가 자기 전에 하는 활동들이 뭐뭐 한다. The quality of your sleep. 너의 수면 질을 뭐뭐 한다. 오케이? 뭐뭐 한다를 찾아야 돼. 그래서 선택해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에 보면 지금 형용사 자리야. 이렇게 꾸미는 뭐뭐한을 찾아야 돼. 뭐뭐한 것을 선택해라. Wake up feeling refreshed. refresh는 뭐 기분이 다시 상쾌해지는 거잖아. 그치? 활력이 다시 생기게 느끼면서 깨어날 수 있는 뭐뭐를 선택해라. 뭐뭐한 뭐뭐를 선택해라. 이런 거지. 여기서 원즈는 뭐야? 활동이야. 아, 잠자기 전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잠자기 전의 활동이 수면의 질을 뭐해? 수면의 질을 뭐뭐 한다. 이걸 완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어떻게 하려면 어떤 활동을 선택해라 이건 거지. 아, 잠자기 전에 무슨 활동을 할지 찾으라는 문제네. 자, 주제문이 대강 파악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머릿속에 놓고 위에 내용에 어떤 활동인지를 너네가 찾는 거. 어떤 활동. 이해되지? 자, 그리고 자, 주제문이 이 위에 지문에 반드시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A와 B에 들어가는 단어는 항상 이 지문 안에 답이 있다. 지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찾는 데지 대신에 어떻댔어? 똑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고 동의어나 유의어로 바꿔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cause였어. 근데 여기는 cause 말고 cause의 다른 뜻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찾는 문제였지. 자, 그럼 우리 수면 잠자기 전에 어떤 활동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자. 자, 주제문을 찾아볼게. 초반에 주제문이 나올 확률이 크지. 자, 첫 번째 문장 가보자. 자, 여기까지 주어네. 자, 우리 이거 관대 왓이야. 아까 한 거. 잠자기 전에 네가 하는 것은 영향을 끼친다. 수면 질에.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나와버렸어. 그지? 지금 우리 A 찾아야 되는 문장 지금 똑같잖아. 첫 번째 문장이랑. 잠자기 전, bedtime. 자, 아까 네모 문장이랑 비교해봐. before bedtime이지? 잠자기 전에 what you do. 네가 하는 게 activity지? 그럼 잠자기 전에 너가 하는 활동은 자, 네모 A에다 써놔야지. 네모 A에는 뭐가 들어간다? influences. 자, 네모 A에 영향을 끼치다 단어 쓰세요. 자, 네모 A에 들어간 말은 저거야. influences랑 같은 뜻을 찾아야 돼. 자,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자, 요약문 같은 경우 주제문이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주로 잠자기 전에 하는 활동이 수면에 영향을 끼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활동해야 되는지 찾아야 돼. 연구자들은 확인했어. A variety of 다양한 various지. 그 다음, 자, practices. 자, practices. 자, 연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모의고사에서 practice 연습 말고 무슨 뜻이 나온다 했어? 뭐 실천. 뭐 실제 뭐 이런 뜻이지. 실제 사례 뭐 이런 거 다 돼. 실전, 실제 사례. 자,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습관을 확인했어. 자, 대부터 꾸며. 관대야, 관계대명사.
우리가 maximize, 최대화할 수 있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실천과 연습을 확인했어. 자, 뭐를 최대화한다? 시간. 우리가 잠자는 동안 보내는 시간을 최대화하도록 도와주는 practices and habits를 확인했어. 자, 잠을 잘 때 잠 자는 시간 동안을 최대한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뭐가 있다? 얘네들이 있다는 거야. 활동들이 있다는 거야. 자, 투자해라. 약간의 시간을 뭐 하기 전에? 침대로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럼 이제 활동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너는 아침에 아까 우리 B에 refresh도 있었지? 다음날 아침에 아주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을 거야. 아직 활동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 Is the change from wake time to sleep time with a period of relaxing activity. 자, 좀 긴데 보자. 자, the change. 변화. 자, 여기 from to. 자, 깨어나는 시간과 자, 뭐다? 깨어나는 시간에서부터 잠자는 시간까지의 변화를 자, 이 is는 얘가 이제 easy, 여기서 easy, 쉬운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이야. 쉽게 한다, 완화하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완화시키다. 자, 변화를 완화시켜라. 깨어있는 시간에서 잠자는 시간까지. 자, 뭐와 함께? 기간과 함께. 자, 어떤 활동을 하래? 나왔네. 릴렉싱 해주는 활동을 하라는 거야. 뭐야?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치? 활동. 활동의 기간 동안 이런 변화를 완화시켜 1시간 동안 하래. 또는 뭐 자기 전 뭐 그 정도 이 뜻이야. 1시간이나 뭐 1시간쯤 그 정도 자기 전에 릴렉싱 액티비티를 해 이거지. 그럼 B에 뭐가 들어가야 돼? 릴렉싱 액티비티잖아. 릴렉싱이겠네. 그치? 그럼 B의 단서는 릴렉싱을 써야 돼. 그리고 이 변화를 완화한다는 게 몸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싱 한다는 소리야. 자, B랑 관련된 단서야, 얘네가.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릴렉싱한 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목욕하라고 나왔잖아. 구체적이잖아. 그럼 이런 거는 구체적인 사례잖아. 그럼 이미 핵심이 나왔다는 거야. 릴렉싱과 관련된 말을 찾으라는 거지. 자, 뭐 샤워, 목욕을 하던지, 그 다음 왜? 몸의 온도를 자, the rise, 올리거나 올렸다가 fall, 떨어뜨리는 것은 촉진시킨다. 졸음을. drowsiness는 졸음이야. 그러니까 잠을 우리 뭐 좋은 잠을 자려면 몸의 체온을 올렸다가 낮춰서 꿀잠 자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또 책 읽어. 구체적이지? TV 봐. 그 다음에 practice relaxation exercise. 이런 운동 해봐. 다 릴렉싱한 활동을 하라는 내용이겠네. 그치? 자, 다 구체적인 예시야.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건 뭐야? 피해. 이건 하지 마. 그러면 여기 안 읽어도 답이 나와. 이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런 거 일하지 말고 자극적인 활동 하지 마. 토론하지 마. 감정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지 마.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것들은 일으킨다. 몸이 release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게 해준다. 자, 위치부터 꾸며. 자, is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다. 자, alertness는 뭐 기민함, 민첩함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누가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푹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기민함이 발달되면 조금만 뭐 해도 깨고 막 이런다는 거야. 민감하게.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잖아. 근데 저런 기민함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활동을 자기 전에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하지 말라는 거니까 여기가 하라는 거였잖아. 아까 무슨 활동을 하라 그랬지? 릴렉싱한 활동을 하랬지. 자, 그럼 이제 빈칸 채워봐. 아까 A에는 뭐였어?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릴렉싱 하는 활동을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영향 끼치다 누구야? 여기네. 똑같잖아.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세 개에서 자, 이제 답이 아닌 걸 빼는 거야. 오답을 소거해야 돼. 자, 어디셔널 추가적인. 자, 여기서 light는 무슨 뜻이겠어? 밝은이 아니라 가벼운이겠지. 가벼운 활동을 해라. flexible, 유연한 활동을 해라. 자, 5번이라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유연하다는 거 뭐 딱딱하고 막 유연한 몸을 이렇게 뭐 스트레칭 하면서 풀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지 않는 가벼운 릴렉싱한 활동을 하라는 내용이겠지. 그래서 플렉서블은 좀 거리가 멀어.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4번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influence. 자, 가보자. 자, influence의 유의어들, 동의어들 가볼게. 자, 영향 끼치다, affect. 그 다음에 impact. 다 영향 끼치다지. 그 다음에 effect를 쓸 수 있는데 effect는 명사기 때문에 effect는 동사 자리에 쓸 때는 have를 써야 돼. have. 이렇게. 요게 다 영향 끼치다. 영향 끼치다지. 저 단어를 알아서 잘 풀었으면 되는 거지. 요게 첫 번째 내용. 그래서 1번의 주제문은 뭐다? 자기 전 가볍고 릴렉싱.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잠을 자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겠지. 이해되세요? 자,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단서가 본문에서 다 나왔어. 비교적 좀 확 단서를 준 문제야. 자, 다음에 2번. 자, 2번 보자. 자, 2번도 네모를 먼저 읽어야지. 자, A와 B에 필요한 말을 찾자. 자, postbury flop은 배면뛰기? 배면뛰기는 not solely a result of postbury의 뭐뿐만 아니라 자, 이거 상관접속사가 보여서 해석이 들어갔어야 되거든. 자, 여기 해보자. 이렇게 체크해보자. 이거 나데이 법비처럼 해석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빼고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뜻이야. 자, 배면뛰기는 solely는 그냥 단지, 혼자 이런 뜻이야. 우리 솔로 할 때 그거야.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이 포스베리의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모모의 결과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모모를 찾아야 돼. 이 배면뛰기가 지금 소재인 것 같아. 자, 배면뛰기는 이 포스베리의 이것만으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의 결과다? 소개. 새로운 뭐의 소개 결과다. 그가 탐험할 수 있게 해줘. 자, 여기 노블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거 소설로 하면은 풀 수가 없어. 여기서 노블은 소설이라는 뜻이 아니야. 자, 여기 봐봐. 여기 명사 나왔지? 명사를 꾸미는 노벌은 new야, new. 새로운이야, 새로운. 새로운이란 뜻이야, 얘들아. 독창적인. 이거 처음 알았지? 이런 거 단어 많이 알아야 돼. 이런 걸 뭐라는 데써? 다의어. 하나의 단어에 완전 다른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자, 독창적인 방법을 탐구하게 해준 뭐뭐 때문이야. 이건 거지. 그가 높이 점프하도록 도달하게 해주는 어떤 독창적인 방법을 뭐 이 사람이 새로 뭐 했다는 내용이거든. 자, 얘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지만 이 배면뛰기를 이 사람이 성공했나 봐. 그치? 배면뛰기를 이 사람이 성공했는데 이 사람 혼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다른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이거야. 내용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어떻게 배면뛰기를 성공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자, 위에서 단서, 색깔 칠하세요. 단서 단어. 자, 빨리 가보자. 여기까지 주어네. 자, 이거 양쪽 컴마니까 이거 이제 부연 설명. 사람이었네. 자, 딕 포스베리 씨의 엄청난 높은 점프 테크닉, 기술. 그게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알려진 이 기술이 revolutionize, 혁명을 이뤘어. 그러니까 혁신적이었다는 거지.
스포츠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그는 금메달을 땄어. going over, 바를 넘겼어. head first, 머리로 먼저 바를 넘겼어. 이거 높이뛰기 선수인가 봐. 높이뛰기 선수. 니네 높이뛰기 하는 거 봤어? 이렇게 이렇게 뭐가 있잖아. 이 봉 같은 거를 이렇게 뛰어넘는 게 높이뛰기잖아. 그래서 얼마나 높이 뛰느냐 해서 상 타는 거잖아.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대. 높이 뛰어서. 자, 근데 머리로 먼저 넘고 등을 향해. 등이 그 바를 향하게. 그러면 이 사람 전에는 이 배면뛰기 기술이 없었나 봐. 높이 뛸 때 그냥 이렇게 다리로 먼저 뛰었는지 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니네 요새 보는 높이뛰기는 다 이거잖아. 배면뛰기잖아. 본 적 있지? 그래서 높이 뛸 때 머리를 먼저 놓고 등으로 이렇게 뛰는 그거를 이 사람이 했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 그가 앉아서 그냥 단지 앉아서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은 머릿속에서 폭풍이 일어난다는 거지. 막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생각해 본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생각해냈다고 생각했어. 자, 뭐 할 때까지? 이 혁명적인 기술이 그의 머릿속에서 팝인트. 팝은 니네 팝콘 할 때 그 터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혁명적인 이 배면뛰기 테크닉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냥 앉아서 계속 생각만 했다고 생각한 거야. 아, 저 사람이 저 배면뛰기를 발명해낼 때까지 머릿속에 생각할 때까지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배면뛰기를 만들어냈어 라고 생각한 거지. 자, 그런데 하지만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무슨 내용이야? 네모랑 연결시키면 이 딕 포스베리 혼자 배면뛰기 기술을 생각해냈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하지만 아니라는 거겠지? 자, 이 이야기는 포스베리 배면뛰기 이야기는 자, suggest는 여기서 제시하다, 나타내다, 제안하다 아니야. 자, 뭐라고 나타내냐면 보여주다, 다 같은 뜻이야. 자, there was an important factor. 자,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 그 배면뛰기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 이 사람이 생각한 거 말고. 자, around the same time. 그 동시에 생각해낼 그쯤 동시에 high density formats. 높은 밀도의 폼 매트가 바닥에 까는 거. 그러니까 높이뛰기 선수들이 높이 뛰고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바닥에 떨어지잖아. 그럼 그 밑에 매트를 깔아줘야지 안 다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구상할 당시 고밀도 푹신푹신한 폼 매트가 소개된 거야. 대체했어. 모래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매트가 없었나 봐. 매트가 없어서 높이뛰기 선수들이 그걸 뛰어넘으면 그냥 모래 바닥에 떨어졌었나 봐. 모래나 여기 sawdust는 톱밥이야, 톱밥 피트는 이런 경기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는 매트가 없었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모래바닥에 떨어지거나 톱밥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 뭐가 생겼다? 고밀도 폼 매트가 소개되었다. 아까 네모에서 뭐가 소개되었다 나왔었지? 그럼 그 B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고밀도 매트가 들어가야지. 우리말로 써놔봐. 고밀도 매트. 그러니까 좋은 폼 매트가 이 사람이 높이뛰기를 해서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게 해주는 좋은 매트가 소개됐던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이때 그거랑 관련된 걸 찾을 거야. 자, 이것은 뜻한다. 자, 이 매트가 소개됐다는 건 등으로 랜딩, 착륙, 떨어지는 것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걸. 그 전까지는 위험했나 봐. As it would have been in the old fit. 오래된 그 옛 fit는 그 옛 경기장이니까 얘네를 얘기하는 거. 그 옛 경기장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여기 dangerous가 생겼댔어.
그러니까 옛 지난 경기장이 위험했었지만 새 매트가 소개됐다는 것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자, 포스베리는 폼 매트를 봤어. 처음. 이 사람이 처음 봤어. 그리고 감명을 받았어. 감명받다. 여기서는 격려받다가 될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격려를 받았어.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기로. 위험의 요소가 줄어들었잖아. 부상 위험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매트를 본 순간 나의 부상 위험을 줄여주니까 이번에 조금 다른 높이뛰기를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을 해낸 거지. 그래서 이 변화가 encourage 뭐했다? 촉구시켰다, 격려했다. 그가 탐구하도록 다양한 움직임 해결책을 그리고 그 테크닉을 개발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면뛰기라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High Density Foam Mats가 소개됐기 때문인 거잖아. 물론 자신도 노력을 했지만. 이해돼요? 자, 이게 내용이야. 자, 그러면 자, 네모에서 필요한 게 뭐야? 자, 첫 번째. 이 사람의 자기의 아이디어. 아까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냈다 그랬잖아. 그치? 그거 혼자 그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아까 뭐였죠? 고밀도 폼 매트. 고밀도 폼 매트가 소개돼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자, 왼쪽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 오른쪽 먼저 찾아볼까? 얘는 오른쪽 먼저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폼 매트라는 게 아이디어, 규칙, 이퀴먼트가 뭐야? 장비, 체계, 기술. 자, 누구예요? 장비겠죠.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장비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그 배면뛰기라는 게 없었던 걸 만들어낸 건 이 사람의 아이디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그 사람의 창의성. 이렇게 들어가겠지. 창의성.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 그지? 그리고 이제 요 보기에서 이렇게 봐봐. practice 이거 얘만 혼자, 얜 장애라는 뜻이거든. 장애물 혼자 다르잖아. 그러니까 2번은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낮다고 그랬어. 장애물. 이 연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어울리는 말이 없어. 연습해서 생긴 것도 말이 완전 안 될 것 같지는 않아. 되기는 될 것 같아. 근데 오른쪽에 폼매트는 어떤 물질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장비라는 말, equipment가 들어가줘야 되지. 이 단어를 알아서 풀 수 있어줘야 돼. 그래서 결론은 이 Pillsbury Flop이라는 그 기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만든 이 운동선수의 창의성뿐 아니라 어떤 장비가 뒷받침돼서 그렇다. 라는 내용이겠지. 알겠죠? 자, 정리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요약문 실전 문제 61페이지에 4번 문제 같은 문제죠. 자, 요약문. 자, 네모 읽어보세요.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모든 뭐에도 불구하고, 수학 걱정, 불안. 자, 수학이 나오네. 자, 이 글의 소재는 수학인가 봐. 수학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생님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타임드니까 시간 제한을 한다는 소리야. 시간 제한을 한 수학 시험 동의하고 있다. 수학 시험에 대한 내용이네. 수학 시험 시간제에서 수학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무슨 입장인지 선생님들의 입장을 찾아줘야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수학을 푸는 불안감에 대한 뭐뭐에도 불구하고 시간제에서 수학 시험 보는 뭐에 동의한다. 자, 명사. 다 명사 자리야. 얘 근데 이것만 읽고 한번 해볼래? 자, 비난. defect는 무슨 뜻이에요? 결점. 결점이거든. merit, 장점. 장점. benefit, 장점. usefulness는 뭐야? useful의 반대? 쓸모없는. 쓸모없음. 우리말로 뭐 좋은 말 없나? concern은 얘랑 똑같은 뜻이지. 걱정, 불안 이런 뜻이지. 근심. necessity, 필요성.
다음에 concern, weakness, 약점, 결점. 얘랑 똑같아. 위에 있는 defect랑 똑같아. 그럼 우선 얘랑 얘는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될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 얘를 생각해봐.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된다. 같은 내용일까? 반대되는 내용일까? 응?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지 좀. 불구하고라는 거는 하지만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A, B에 나와야 돼. 그럼 우선 아닌 거 제껴봐. 누가 있어? 비난, 결점 둘 다 부정적인 거잖아. 안 돼. 그지? 장점, 장점 둘 다 좋은 거 똑같잖아. 안 돼. 그 다음에 5번은 걱정, 근심 둘 다 부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은 3, 4 중에 있는 거지. 답은 3, 4. 3, 4. 이거는 근데 너네가 지금은 배울 필요 없는데 이건 이제 고3 때 이렇게 써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 데스파이크 같은 거 양보접수사는 반대 내용을 연결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더라도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확률이 높아지잖아.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염두를 해보세요. 그러면 3, 4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아. 수학에 대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수학 시험 보는 걸 쓸모없다고 생각해. 그럼 이건 반대한다는 내용이잖아. 수학 시험 보지 마! 라는 내용이지. 시간제에서 보면 안 돼! 이거고. 밑에는 수학에 대한 걱정, 근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제에서 수학 시험이 필요하다니까 이건 시험 봐! 이거지. 그러면 초반을 읽어보고 수학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건지 안 봐야 된다는 건지 찾아보면 되겠지. 자, 가보자. 자, 가볍게 쭉 볼게. 자, 연구. 자, 이게 글의 소재야. 시간 제한 수학 시험.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처럼 뭐 40분 안에 푸세요 이렇게 시간 제한 수학 시험에 관련된 연구. 자, finding 결과라는 뜻입니다. finding이 명사를 쓰면 결과야. 자, 결과가 블로그에 표시됐는데 저기 봐봐. discourage 한대. 무슨 뜻이야? discourage 무슨 뜻? discourage 누구의 반대? encourage 반대. encourage 격려하다, discourage는 낙담시킨다. 못하게 한다는 거. 자, 지금 초반부터 부정적인 내용 나왔어. 학생들의 사기를 꺾어. discourage. 그리고 수학 걱정만 만들고 공포만 생겨. 두려움만 생긴다고 결과가 나왔어. 그지? 자, 이 간단한 진술, 말. 이 따옴표 속의 얘기를 말하겠지. 논쟁이 시작된 거야. 자, 찬반. 메리트. 시간 제한 시험의 찬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어.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안 좋다는 내용이잖아. 수학 시험. 그치? 근데 여기 찬성하는 사람이 논쟁했다, 토론했다잖아. 그럼 여기 이제 찬성한다는 얘기 나오겠지. 자, 이제 뭐 찬성과 이제 반대가 논쟁을 하는 거야. 자, 절반으로 나눠서 논쟁을 했대. 자, 한쪽은 뭐라고 주장했어? 가치 있다고 주장했어. 그건 찬성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뒤에 다 안 읽어도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얘네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그치? 그럼 지금 아직 찬성인지 반대인지 못 잡았어. 그치? 그냥 결론가만 나왔어. 우리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선생님들의 생각을 찾아야 돼. 자, 어디까지만? 여기까지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의견 불일치. 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 위가 다 그 내용이잖아. 불구하고 나왔네. 이런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선생님 내용 나왔어. 우리는 선생님의 내용을 찾아야 돼. 네모의 선생님 생각을 찾는 거였잖아. 그치? 선생님들은 뭐다라고 느낀다? 중요한 단계라고 느낀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찬성한다는 거, 반대한다는 거? 찬성한다는 거네. 아, 선생님은 수학 이렇게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건 학생들에게 이런 공포심, 그지? 걱정 이런 걸 만들어서 반대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계, 수학적 뭐 유창함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왜?
향상시켜줘. 속도도 향상시켜주고 기초도 만들어주고 수학 푸는 복잡한 수학 풀기 능력의 기초도 토대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자, not preparing, 준비하지 않는 것, 학생들을 준비시키지 않아. 진짜 현실 상황. 이 시간 제한 수학 시험으로 현실 생활에서의 준비를 시키지 않는 것은 뭐처럼 느껴진다? 아이들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연습시켜야지 나중에 리얼 라이프에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실패자가 돼요. 우리는 찬성합니다. 이 내용인 거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지. 후반부에 답이 있었어. 누구야? 찬성합니다. 4번. 자, 여기서 concern은 위에 나오는 아까 그런 anxiety 그냥 바로 나오잖아. 자, 단서 가볼까? 줄여서 한눈에. 자, A의 단서는 누구야? 이거. A의 단서,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거겠지. 다. 근심. 그지? 그 다음 B의 단서는 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것만 해도 되겠네.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준비하지 않는 건 실패라니까 준비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내용이겠지. 이렇게 풀면 되지.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찬성 나왔다. 찬반 나뉜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결국 찬성한다.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부분에 다 답이 있었던 거지. 요약문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알겠죠? 자, 요약문만 먼저 쭉 할게, 얘들아. 8번 가자. 자, 8번. 자, 8번은 네모 봐봐. 자, 네모 먼저 읽어야 되지? 속담 얘기네. 자, 미국과 일본이 똑같은 속담을 가지고 있어. 공유해. 하지만 다른 뭐뭐다. 왜냐하면 각각의 문화는 자, 동사 자리네. 각각의 아니다. because of its culture 명사 자리구나. because of 뭐 때문에 각 문화의 각 나라 문화의 뭐뭐 때문에 Rolling Stones and Moss 구르는 돌과 이끼. 니네 그 속담 알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 뜻이 뭐야? 응? 이게 이 속담에 관한 내용이야. 여기서 이 same proverb가 지금 내가 말한 거.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 속담의 뜻을 미국과 일본이 다른 뭐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겠지.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이유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같은 속담 해석이 지금 어떻다? 다르다. 왜? 그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지. 이거는 속담 해석이 다른 이유를 찾는 거겠지. 여기는 근데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지? 자, 내용 보자. 자, 구르는 돌, 이기지 않는다 속담. 자, 둘 다 쓰여. 자,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야? Free spirit always win. 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항상 움직이는 사람을 뜻한대. 이런 종류의 사람은 멋진 사람으로 여겨져. 왜? 묶여지지 않고 계속 굴러가. 그럼 계속 뭔가를 한다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고 활동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이란 뜻이야. 묶여져 있지 않고. 뭐 쭉 다 그 내용이야. 그리고 모스는 이끼야. 이끼는 나쁜 걸 뜻해. 나타내다 뜻하다야. 나쁜 일을 뜻해. 머물러 있어. 한 장소에. 그러니까 이끼는 움직이지 않어. 어두운 곳에서 자라는 게 이끼잖아. 한 장소에 모여서. 그리고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자, 누구야? 여기서 미국에서는 구르는 돌은 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활동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활동을 하면 나쁜 이끼가 끼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롤링스톤의 활동을 해야 해라는 게 미국 속담의 뜻인 거고. 이제 일본은 반대야, 반대.
반대. 일본은 구르는 돌을 굴러다니는 거니까 정착되지가 않은 거잖아. 정착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야. 아까 미국과 완전 반대잖아. 미국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무빙, 항상 움직이고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움직인다는 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치?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지금. 똑같은 속담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책임감을 피해. 돌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회피하고 굴러만 다니는 거야. 하기 싫어한다는 소리야. 나쁜 뜻인 거야. 그리고 이끼. 일본 사람들에게서 이끼는 무슨 뜻이냐? 지혜로움의 뜻이래. 아까 미국과 반대잖아. 지혜로움과 부. 왜? 이끼라는 거는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에서만 나기 때문에 그렇대. 그리고 결코 구르는 돌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니까 일본에서는 구른 돌이 나쁜 거였잖아. 그럼 거기서 안 발견되는 거니까 이끼는 좋은 건 거지. 그럼 지금 일본과 미국의 똑같은 속담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잖아. 의미 차이.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의미의 차이가 롤링스톤과 모스를 바라보는 각 문화의 생각이 다른 거잖아. 생각. 응? 생각이 다른 거잖아. 자, 생각이 달라. 의미,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걸 찾아줘야지. 그럼 뭐겠어? 그럼 뭘까? 우선 아닌 거 지어가봐. 사용, 다른 사용을 한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형태가 다른 건 아니잖아. 속담은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기원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 의미, 목적까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럼 얘 빼고. 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한다. 뷰포인트가 뭐였어? 관점, 견해, 생각이네. attitude, 태도. 얘는 안 될 것 같고, 자, 얘는 좀 괜찮은데 여기서 목적이 다른 건 아니잖아. 속담을 쓰는 목적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속담의 뜻만 얘기해주고 있지. 그래서 얘도 좀 거리가 멀지. 답은 4번이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4번. 알겠어요? 그래서 4번이에요. 자, 9번의 중간에 여기 봐봐요. 자, likewise가 있어. 아이고. 이거 무슨 뜻이야? 이와 같이야. 그럼 봐봐. 지금 뭐 설명하고 이와 같이 사람은 들어갔어. 이 앞에는 에그크림에 대한 내용이지. 에그크림 내용을 빗대서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에그크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쉽게 설명해서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안 읽고 여기만 읽고 여기를 찾아도 되는 거야. 이런 거 나오면. 왜냐면 이와 같이는 같다는 내용이잖아. 여기 나오는 내용이랑 여기 나온 내용이랑 똑같다고 지금. 그치? 그럼 2번 읽을 필요 없잖아.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면. 한 번 얘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럼 밑에만 읽어볼게. 위에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사람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측이 안 돼. 그 다음에 설명 매뉴얼대로 때때로 설명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아. 즉, 패스트푸드는 우리 패스트푸드라는 음식은 빨리 나오니까 패스트푸드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근데 어떨 때는 패스트푸드가 금방 나오도 있지만 뭐 20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잖아. 그렇게. 어떨 때는 빠르게 제공되기도 하지만 제공 안 되기도 해. 예측 불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 기억나? 중요해. 이거 뭐야? 이 사람 글쓴이의 주장이지.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해. 강조하는 거잖아. 자, 이게 주제문이야. 이런 거 나오면 주제문이랬잖아. 가주어 진주어야. 자, 중요해.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 자, 뭘 받아들여? 자, 대절 내용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주제문이야. 자, things. 자, thing은 여기서 상황들이란 뜻이야. 복수를 쓰면 상황들이 항상 make sense.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는 패스트하게 나와야지 make sense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항상 이치에 맞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라는 뜻이지. 그럼 저 주제문을 네모에다 맞춰보는 거지. 저 주제문을. 요 주제문을 네모에 맞추면 답이 나옵니다. 자, 해볼까요? 자, 맞춰봅시다. 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 뭐야? 인정하다. 그 다음, 세상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항상 이치에 맞게 작동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치에 맞게가 뭐야? 이성적으로겠지. 합법은 아니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지. 이치에 맞는다는 건 논리에 맞게 딱딱딱. 패스트푸드니까 패스트하게 나와야죠.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겠지. 왜? 예측 불가능하다. 변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약문 1번.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오늘 배운 거 이거 기억해보자. 기억나? 자, 정리해볼까? 그러니까 독해 팁이야. 긴 내용 해석하는 게 힘들잖아. 그리고 저 지문을 읽는다고 100% 내 머리에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독해를 해야 돼. 우리 오늘 지금 배운 거 2개만 오늘 까먹지 말고 해보자. 아까 이거 나오면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라 이거 나오면 여기랑 여기 내용은 뭐다?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기억나지? 그 다음에 지금 한 거 likewise 이와 같이 이거는 뭐다? 여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사람이 글을 쓸 때 대체적으로 앞에 쉽게 설명하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들어있는 경우, likewise 뒤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요런 거에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럼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해석이 너무 잘 됐는데 여기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걔랑 걔는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면 해석이 이해된 내용을 갖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지. 그런 걸 잘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9번에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문 숙제는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자, 5번 같은 거 빈칸 추론 문제였지? 자, 근데 얘 빈칸이 어디 있어, 얘들아? 끝에 있지? 자, 빈칸이 끝에 있을 때는 첫 번째 2문장이랑 매칭을 시키면 답이 나와. 초반부의 주제문이 마지막 빈칸으로 나오는 거야. 자,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다. 초반에 한 문장, 2문장, 3문장까지만 읽으면 밑에랑 연결시켜서 답이 나와.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자, 빈칸 먼저 뭐가 필요한지 봐봐. 고려해라, 생각해라. 자, consider 뒤에 다 ing지.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해라. 하루 동안. 그러면 행복해진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네. 그치?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 뭐 해야 되는지를 위에 문장에서 주제문을 찾아보자. 자, 한 3문제까지 읽어보자.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까지 주어. 관계대명사 what이야.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변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변화에 맞춰 너도 변해야 돼. 그치? 매우 효과적인 방법. extremely는 극심하게, 매우야, 매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자,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자, 여기 동사는 왜 단수 동사를 썼을까? 주어는 누구야? 이렇게, way, 방법. 그치? 매우 효과적인 방법 1개. 자, 뭐하는? encouraging, 격려하다. 네가 자, embrace 밑줄 쳐보자. 자, embrace는 얻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는 get이죠, get. 자,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What's called? 불려지는 것이다. 관대 what? 관대 what? 자, 뭐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하루 동안 뭐 해라? adventurous 해라. 하루 동안 나왔네.
adventurous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모험적인 거잖아. 모험적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지금 여기서 봐봐. 자, 여기서 지금 많이 나온 단어가 뭐야, 얘들아? change잖아. chang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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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그 다음에 모험적인. 뭐야?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변화도 하고 똑같은 목표를 계속 가질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목표를 가졌어. 뭐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는 뭐 꿈을 가져서 노력하고 있었어. 근데 뭐 다리를 다쳐서 못하겠어. 슬프지만. 그러면 나의 목표를 빨리 바꿔야지 나의 행복이 지속될 거 아니야.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안 해본 걸 해볼 수 있는 모험적인 정신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그럼 정리해봐.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모험적인 것도 해야 된다. 그래야 모험적인 걸 해야 변화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해진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네모 찾아봐. 이거 읽고 네모 찾을 수 있어. 해봐. 하루 동안 뭐 하라 그랬어 아까? adventurous 하라 그랬잖아. 이거랑 관련된 거 찾아야지. 그게 뭘까? 모험적이고 또 위에 많은 단어 change 나왔잖아. 변화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랑 관련된 단어를 찾는 거야. 자, 1. sticking to routine. 루틴을 자, 스티킹은 스틱이야, 스틱. 스틱이 여기서 스티커 그 스틱이야. 막대기가 아니라 스티커 딱 붙어 있는 거지. 달라붙다 라는 뜻이거든. 루틴에 달라붙어라. 고수하다. 그러니까 루틴은 일상생활이지.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고수한다는 게 지킨다는 거야. 근데 니네 루틴이란 말 생각해봐. 루틴하고 어드벤처러스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루틴은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 그럼 모험적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탈락. 2번. 몰드를 깨라. 몰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드 들어봤어? 니네 뭐 베이커리 같은 거 할 때 뭐 베이커리 몰드 이런 거 안 들어봤니? 틀이야, 틀.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네모 상자를 만들 때 어떤 틀에다 뭘 붓고 빼고 그러면 똑같은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몰드는 틀을 얘기하거든. 틀을 깨다. 생각해보자. 그 다음 starving for greatness. greatness는 great의 명사잖아. 무슨 뜻이야? 뭐 좋음이겠지. 그냥 뭐 위대함 이런 거거든. 위대함을 위해 striving은 노력하다라는 뜻이야. 위대해지기 위해 노력해라. 위대해지기 위해 노력해라. 그 다음 잠재력을 발전시켜라. 잠재력을 개발해라. 그 다음 예상치 못한 걸 기대해라. 예상치 못한 걸 기대해라. 이거 읽고 잘 모르겠는 사람은 위에를 더 읽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change, 변화가 필요해. 해보지 않은 모험도 도전해야 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틀을 깨라. 그러니까 여기서 틀은 그런 고정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깨고 새로운 걸 도전해봐 라는 거겠지. 틀을 깨고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라는 거잖아. 새로운 거 시도해본다는 건 변화를 가져보라는 내용이겠지. 그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겠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밑에 또 다 그 내용이 나와. 자, 여기 something new 찾아봐 얘들아. 지금 내 책에선 보였는데 여기서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something new 찾아봐. 아, someone new 찾아봐. someone new. someone new 어딨어? 여기지. 이런 거. 다 단서야. 스포츠팀에 트라이아웃 하려면 다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랑도 얘기해보고. 어?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여기 다 나왔네. 용기를 가지라고 나왔고. 그지? 쭉 이렇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시도해보고 노력해봐라.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걸 깨봐라. 2번이겠지. breaking a mold. 그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자, 6번은 이런 거 무슨 문제였어, 얘들아? 밑줄 친 게 포함한 뜻 찾기. 함축 의미. 자, 함축 의미 문제도 어떻게 푼다? 주제문과 관련 있다. 주제문 찾으면 돼. 기술을 어답해라. 어답 무슨 뜻? 어답. 채택하다. 다른 뜻 뭐 있어? 입양하다. 견다지? 이거 누구랑 헷갈리면 안 된댔어. 중요하다 그랬잖아, 내가. 어저께도 고1 애들 거 나와서 또 얘기해줬는데. 얘랑 구별하라 그랬잖아. 비슷하게 생겼잖아. 어답, 채택하다, 입양하다, 받아들이다. 어댑, 조정하다, 조절하다. 완전 다르댔어. 그러면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래? 그러면 너는 파워풀,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에. 그래서 equip은 아까 equipment 기억나? 그 매트 할 때 나왔지. 장비를 갖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잘 갖추다라는 뜻이지. 인생에서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 어떤 기술을 써야 된다는 거야. 자,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네. 자, 위에 좀 봐야 되겠어. 자, 시각화가 나왔어. 시각화. 시각화는 눈으로 보는 거겠지? 자, 시각화는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취하다, 사용하는 기술이다. 자, 시각화 내용이야. 잠깐, 여기 좀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야. 자,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 이거 보여? 하지만. 자, 여기까지는 시각화니까 시각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있어, 지금. 보여? 시각화, 시각. 이게 시력, 시각. 그치? 시각이야. 시각화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 기술이라는 거야. 하지만 다른 4개의 감각이 있어. 시각화 도구에 시각만 들어간다는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시각하면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실제로 시각화를 강력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4가지 다른 감각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인 거잖아, 지금. 그치? 자, 너 자신을 더 강력하게 시각화하기 위해, 저기 봐봐. 해라. 명령문 나왔네? 자, however 뒤에가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이지?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however 다음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어. 자, 다음에 뭐뭐 해라. 뭐 했어 지금? 명령했네? 그럼 뭐다? 이 사람의 글쓴이의 주장이다. 주제겠지. 여기서 찾아보자. 너 자신을 더 강력하게 시각하기 위해 보완해라. 보완하다, 보충하다. 보완하다, 보충하다. 자, 너의 이미지를 아까 시각 말고 뭐 있댔어? 시각 말고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함께 보완해라. 이거네. 즉, 시각화할 땐 시각만 이용하지 말고 나머지 4개의 감각도 사용해라. 그래야 강력한 시각화 도구로 쓸 수 있다. 끝. 주제문 끝. 나머지 다 그 내용이야. 나머지 감각도 사용하라는 내용이야. 그러면 이 테크닉을 채택해라는 건 뭐야? 아까 그 주제문에서 뭐였어? 시각 이외 다른 감각도 이용해라 라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답이 나오죠.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1번이지. 가능한 많은 감각을 사용해라. 나머지 4개 중을 4개를 다 써도 되지만 최대한 많이 사용해라. 시각만으로는 강력해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겠지. 이해됩니까?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주제문 찾으면 바로 맞춰서 그거랑 관련된 거 찾아보면 되겠지. 자, 이게 함축 의미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감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감각이 소재인 거지, 소재. 시각화가 메인이지만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감각도 필요하다. 이거. 됐지? 집에서 꼭 복습해. 영상 올려줄 테니까 보면서. 자, 다음 7번. 자, 7번 빈칸 추론이지? 이것 좀 안 어려웠어? 이것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7번은 지금 빈칸 추론이 중간은 아니지만 거의 중간쯤에 있잖아. 중간쯤에 있지. 그리고 여기 덫이 있어. 여기. 자, 이렇게 빈칸이 중간쯤에 있을 때는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한댔죠? 아까 자, 여기 끝에 빈칸이 있으면 글의 초반부에 답이 나온다 그랬지. 이렇게 약간 중간에 있을 때는 이 위랑 다음 한 문장 요 정도 보면은 답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 근데 얘는 한 문장까지는 아니고 다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빈칸 뒤에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얘는. 자, 왜냐면 왜 그런지 알아? 왜 빈칸 뒤가 중요할까? 벗이 있잖아. 하지만이잖아. 어? 그러면 아까 however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이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시작인 거지. 벗이니까 여기랑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빈칸의 단서는 이 밑에 부분에 있을 확률이 큰 거지. 이 사람이 중점을 두는 내용에 빈칸이 있는 거지. 자, 여기서 sham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shame이 무슨 뜻이에요? shame. 응?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 뜻이지. 그러니까 shy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shy는 쑥스러워서 부끄러운 거고 shame은 창피해서 부끄러운 거. 약간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 밑에만 한번 읽어볼까? 하지만 사람들은 단지 수치스러움을 느껴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찾아야 돼. 어떤 행동? 자, 누군가가 주장할 수도 있어. 뭐라 주장하냐면, 야, shame on, 야, 너 진짜 수치스럽다. 야, 그런 언어를 너 사용하냐? 너 진짜 부끄러워. 이렇게 나한테 누가 얘기했어. 하지만 이 말을 해서, 자, 이 말은 남이 나를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잖아. 수치스러워하는 거잖아. 그러나 만약 네가 느끼지 않아. 우리의 언어가 appropriate의 반대, 부적절한. 자, 우리의 언어가 부적절하지 않아. 안 하다가 아니라 부적절한이구나. 부적절한. 자, 내가 사용한 언어가 부적절하거나 비난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자, 봐. 남이 나한테 야, 너 수치스러워 라고 얘기를 했어. 응? 근데 내 생각에 내가 쓴 언어는 괜찮아. 내 생각에 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어. 이상환교야. 그런 경우에는 쉐임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안 느껴도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기엔 난 수치스러움 느낄 행동을 하지 않은 거니까. 남이 뭐라던 내가 내 행동에 수치스러운 행동이 아니라고 난 여겨. 그러면 남은 수치스럽다고 해도 난 아니야. 그러니까 난 쉐임을 안 느껴도 돼. 이거야. 이해돼? 즉, 결론이네. 즉, 빈칸 관련된 게 나올 것 같아. 즉이니까 결론이잖아. 즉, 사람은 수치스러움을 언제 느끼냐면 판단될 때 느껴. 자, 다른 사람한테 판단돼. 이거는 똑같아. 근데 자, 여기가 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거든. 여기 봐봐. 확대해서 해줄게. 자, 여기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꾸며. 폴트는 잘못이야. 자,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에 의해 선택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어떤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자, 요렇게 자신이 이거 그냥 사람 한 명이야. 자신이 동의하기에 잘못이라고 느끼는 잘못. 자, 자기가 동의해. 잘못이라고 동의하는 잘못.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이게 선생님 여기 동사가 두 개인데 이상해요. 그게 아니라 여기 얘는 문장 삽입구야. 없어도 되거든. 여기에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동의한다. 그 잘못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필요한 말이 없어지고 관대 대시 들어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기가 동의하기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에만 수치스러움을 느낀다고. 그럼 뭐야? 자, 남이 야, 너 수치스럽냐? 너 왜 이렇게 수치스럽냐 했어. 그러면 나도 수치스러움을 느끼려면 나도 내 행동이 내 행동이 잘못된 거네. 그걸 뭐 해야 된다고? 동의해야 된다고. 그럴 땐 둘 다 수치스러움을 느껴도 괜찮다는 거지. 근데 남은 수치스러움을 내 행동에 수치스러움을 느끼지만 내가 난 동의할 수 없어. 내 행동은 내 행동은 부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느꼈어. 그러면 나는 수치스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는 느껴야 된다는 거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어떤 행동에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1. 사회 규칙에 반대하는, 너무 범위가 커. 우리는 지금 이걸 찾아야 돼. 자기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찾아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 의해 비난받아. 이거 안 돼. 그지?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아도 내가 아니라면 수치심 안 느껴도 된다 그랬잖아. 이해돼? 그럼 2번 아니야? 자, 3번. 자신이 인정한다. 뭐로? 잘못으로. 이게 뭐야? 자기가 잘못으로 인정한다. 자기가 잘못으로 동의한다. 똑같네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게 똑같은 뜻이잖아. 자기가 잘못으로 동의한다. 자기가 잘못으로 인정한다. 오케이? 답은 3번. 답은 3번이지. 그 다음에 숨길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위협한다 이런 거 당연히 아니겠고.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게 3번인 거지. 진짜 빈칸 밑에 단서가 있었네. 이렇게 찾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내용이 아직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내가 뭐 무슨 유행에 지난 10년 전 옷을 내가 입고 왔어, 선생님이. 근데 나는 이게 멋지다고 생각해. 근데 니네가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해. 그러면 너네는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 나는 나의 패션이 멋져. 그럼 나는 수치스러움을 안 느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 때는 수치스러움을 안 느껴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영서가 늦었어, 수업 시간에. 그러면 선생님이 영서한테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영서를 막 비난해. 영서한테 수치스러움을 줬어. 그런데 영서가 늦게 오는 건 나쁜 행동이야. 선생님 말대로 난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어. 이렇게 인정해. 그럼 영서는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쉬운 예로 이렇게 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도 동의하는 잘못엔 수치스러움을 느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 글의 인생 교훈인 거잖아. 너무 남에 맞게 그런 남의 의견에 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잘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부끄러움을 느껴라. 이게 답입니다. 자, 단서를 찾아서 푸시면 돼요. 자, 잘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 10번 짧게 해볼게요. 자, 여기 보자. 여기서부터. 자, 유명한 과학자 에드워드 씨가 말해. 자, 곤충이 나오네. 사회적 곤충은 뭐뭐와 같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좋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럴만하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럼 우리는 사회적 곤충이 뭐와 같다는 내용을 찾아야 돼. 사회적 곤충. 여기 지금 사회적 곤충이 나와. 누구야? 개미랑 벌이지. 사회적 곤충이라는 게 뭐야?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애들 얘기하잖아. 그 예로 벌과 개미가 나왔어. 그럼 여기 쭉 읽어보면 벌과 걔네 누구야? 개미는 사회적 집단이야. 근데 여기 쭉 보면 자, 쭉 이런 게 집단을 이루면서 산다는 내용이지. 그런데 사회적 집단, 그러니까 혼자 살던 그룹을 집단을 이루건 살던 자기 그룹에 누가 죽어 없어져. 그러면 슬픔을 느끼진 않는데, 그러니까 감정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아. 자기가 어디 살고 있는지, 이 우주 속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생각하지도 않아.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냥 모여 사니까 모여 사는 거야. 의도해서 사회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더니 벌들이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자기 옆에 동료 꿀벌이 없어져. 그럼 우리 사람은 슬퍼하잖아. 근데 벌은 슬퍼하지 않는데. 감정이 없대.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책임감 있고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보이는 것은 책임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감정이 느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본능이라는 거겠지. 곤충들은. 응? 대신에 그들의 필요, 욕구, 그 다음에 신경계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능, 여기 나왔잖아. 인스팅트, 본능이야.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필요해서.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곤충들은. 다 그 내용이야. 그럼 봐봐. 사회적 곤충은 사회를 이루면서 살지만 뭐 감정을 느끼거나 책임감을 느끼거나 난 어디서 왔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본능이라는 거잖아. 본능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사회적 곤충들은 뭐와 같다? 자, 생각해보자. 아까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본능에 의해 필요에 의해서 산다. 이거랑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지. 1. 감정적인 동료 같이 일하는 이 절대 안 되지. 감정이 없댔잖아. 그 다음에 호기심 있어? 아까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안 돼. 그 다음에 생각한다 그랬어? 생각도 안 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독립적인 리더야? 독립적인 건 아니잖아. 사회적으로 같이 집단을 이루면서 살긴 하니까. 다 빼니까 얘밖에 안 나오네. 생물학적 로봇이다.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사람은 아니고 로봇이라는 거지. 사람처럼 사회 활동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진짜 사람처럼 감정이나 책임감 같은 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거지, 로봇.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알겠죠? 집에서 지금 짧게 했으니까 왜 4번이 되는지 다시 한번 잘 맞춰서 해봐. 주제문도 찾고. 자, 여기까지 숙제 정리할게요.